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오늘은 오픽 롤플레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픽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오픽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픽을 준비하실 때 롤플레잉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저도 물론 롤플레잉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롤플레잉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법칙대로만 공부했을 때 롤플레잉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오픽을 준비할 때 롤플레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롤플레잉을 조금 더 쉽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오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번에서 13번대 문제가 나오죠. 롤플레잉 문제 유형을 보면은 항상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대안이나 궁금한 거에 대해서 3-4가지 정도로 또는 2-3가지 정도로 말을 해봐라 라는 식의 문제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책을 읽듯이 나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말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롤플레잉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실 때에도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연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 동안 반응을 보인다든지 상대방이 마치 대답한 것처럼 다시 반문을 한다든지 그런 대화 내용을 스크립트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 그런 반응을 같이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롤플레잉 문제 세트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상황을 제시해주고 2가지에서 3가지 또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궁금한 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제에서 차이가 나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대로 정말 대화를 하는 현 상황을 나타내는 문제라면은, 세 번째 문제에서는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거에 관련된 경험을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공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은,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1번, 2번을 연습을 하시면서 과거 시제에서는 어떻게 말해야지 생각을 하고, 경험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만들기보다는 롤플레잉에 대한 스크립트를 과거형으로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굳이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고도 1번, 2번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경험적인 발언을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문제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물건을 사는 과정 또는 물건을 산 이후에 배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는 약속을 잡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한 대답 내용이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앞서 말씀해드린 그 유형에서 관련된 경험을 말하는 게 세 번째 유형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추가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자주 빈출되는 유형이 제가 말씀해드리는 상황이었고요. 이 외에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플레잉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 속에서 테마만 바꾸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황별로는 몇 가지 상황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롤플레잉 대답 구성을 보자면은, 첫 번째 서론에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문제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문제에 대한 상황을 한 번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2가지, 3가지 또는 3가지, 4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그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당신의 가게에 검정색 휴대폰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나는 검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색 휴대폰을 원한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 단계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에서 2문장 정도 추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에서는 당신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는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마무리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상황별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유형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점원가 또는 친구와의 대화가 나온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서론에서는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 또는 네가 산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상황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쉽게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외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문장을 하나 만드시고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가장 많이 만들었던 스크립트인데,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입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 다음에 나는 싼 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세 문장으로 한 가지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가구를 사든지 mp3를 사든지 휴대폰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사든지 이 가격에 대해서는 한 가지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연장선이긴 한데 어떠한 경우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패키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물어보고,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이용하고 싶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은 되게 좋게 템플릿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또는 배달이 와서 문제가 생겼다, 또는 배송이 잘못되었다 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게 좋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문제에 있는 대로 잘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로 예를 들면 색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잘못 배송이 왔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주로 많이 말하는 게 현재 배송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내가 주문한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 달라는 그런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 제시인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다음번 구매에 있어서 어떠한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봤었고, 이와 추가해서 배송비 면제,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한 어떤 사은품 같은 거 달라고 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다음번 할인 혜택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배송비 면제하는 게 가장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인데요. 약속 잡기 또는 어떠한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롤플레잉 문제입니다. 상황 제시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을 가고 싶은데 친구와 약속을 잡는 상황, 또는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나는 이 시간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이런 약속 잡기 같은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뻔하고 간단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있고요. 장소에 대한 규모나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당신의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약속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장소를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죠.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제대로 가고 싶다, 또는 약속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궁금하다 와 같은 시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잡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가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되겠느냐,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조금 싸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예산이 좀 부족한데 다른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추가 정보를 물어보는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인 약속 변경, 취소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황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약속을 변경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한 가지 대답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만의 대답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지금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을 만들었었고,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 템플릿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과 같이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족과 가라고 하든지 친구와 가라고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추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날짜를 변경하든지 장소를 변경하든지 현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추가 정보인데요.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을 잡는다든지 다른 콘서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표를 판다든지 다른 추가 정보를 제안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에 약속을 못 지켰으니 내가 다음번에 대접을 하겠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사한 경험인데요. 롤플레잉 문제에서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맞다면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제안과 부연 설명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만 답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경험에 대한 연습을 하실 때에는 굳이 스크립트를 만들기보다는 내가 만든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과거 시제로 말할지 말을 하는 연습만 하시면은 유사한 경험을 말할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픽 롤플레잉 공부할 때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방법 말고도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모든 걸 다 충족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제 실력이 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해서 실력이 쌓인다면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